어두운 밤을 밝히는 작은 촛불. 그것이 내 운명이었다. 하지만 내 불꽃은 늘 차갑고 축축한 눈물 속에서 위태롭게 흔들려야만 했다. 계사년, 정사월, 정해일, 이민식.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홍콩의 화려한 나이트클럽을 무대로 철록을 두르고 춤을 추었던 아름다운 무희에 처절한 다크 로맨스 사주를 풀어보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 장면을 주목하십시오. 작은 촛불인 정화 여인이 스스로 뱀 가면을 씁니다. 명리학에서 정화의 록은 사화이며 여명에게 록은 곧 자신의 신체를 의미합니다. 정화일간의 월간 정화는 철록으로 온몸을 휘감아 외모가 출중하며 또 일지는 곧 나의 신체를 뜻합니다. 자, 그녀의 신체인 해수를 보십시오. 한쪽에서는 시주의 인목이 인해합으로 부드럽게 내몽을 끌어당기고 다른 쪽에서는 사해충으로 밀어댑니다. 밀고 당기니 이것이 바로 무대 위에서 춤을 추는 무용수의 완벽한 물상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첫사랑은 지독한 덫이었습니다. 천간의 허투한 7살 개수는 혼전 남자친구를 뜻하는데 이 남자가 연지의 사화, 즉 다른 여자 겁제 위에 앉아 무게합을 하고 있습니다. 일찍부터 다른 여자의 남편, 즉 가정이 있는 유부남들과 얽히게 되는 비극적 구조입니다. 경신대운으로 들어서면 비극의 감정선이 폭발합니다. 대운의 재성경금이 와서 7살 개수를 생해주는 재생살이 벌어집니다. 명주가 남자에게 반해 재물과 마음을 다 바치며 헌신하지만 결국 그 헌신이 7살의 칼날이 되어 자신을 찌르고 무참히 버림받게 되는 처절한 다크 로맨스입니다. 이 경신대운에는 숱한 남자들과 혼전 동거를 반복하게 됩니다. 대운의 신금이 사주 원국에 있는 두 개의 사화, 즉 여인의 신체록과 사신합으로 얽히기 때문입니다. 내 몸이 이 남자 저 남자와 섞이는 물상입니다. 또 하나의 해석은 내 몸이 신금, 즉 재물과 합하는 상입니다. 내 몸을 이용하여 돈을 벌겠다는 의향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동거만 할 뿐 왜 정식 혼인을 못할까요? 원숭이 신금 속에는 임수라는 남자가 숨어 있지만 정작 이 신금이 여자의 진짜 남편궁인 해수를 신의 천으로 찔러 부숴버리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내 안방문을 부수고 가로막으니 가정이 있는 남자들과 동거만 반복할 뿐 정식 혼인에 이르지 못하는 기막힌 이치입니다. 하지만 운명의 톱니바퀴가 완벽하게 맞물리는 극적인 타이밍이 찾아옵니다. 놀랍게도 경신대운을 지나던 중 정확히 세운마저 경신년이 도래하는 그 순간 모든 방해물이 치워지고 부궁과 부성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며 마침내 지긋지긋한 동거를 끝내고 정식으로 결혼에 골인하게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 여기서 아주 예리하신 분들은 한 가지 강력한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일타맹파님, 앞에서는 경신, 대운의 신금이 내 안방인 해수를 신해천으로 찔러서 정식 결혼을 못하고 동거만 했다면서요? 그런데 똑같은 경신년에는 어떻게 이별이 아니라 정식 결혼을 합니까? 라고 말이죠. 정말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일타맹파의 핵심 비결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경신대운의 신해천은 내 안방을 찌르니 본래 혼인이 성사되기 힘든 고달픈 운이라는 상징입니다. 하지만 운명의 타이밍, 즉 경신세운이 도래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명리학에서 정식으로 결혼이 성사되려면 반드시 내 안방인 부부궁과 배우자를 뜻하는 부부성이 어떻게든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세운에서 날아온 이 신금은 단순히 안방을 찌르는 데 그치지 않고 원국 전체를 뒤흔드는 기막힌 3단 연쇄작용을 일으킵니다. 자, 운명의 톱니바퀴를 보십시오. 내 안방 해수는 본래 인목과 인해합으로 꽉 묶여 혼인의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신세운이 오자 기적이 일어납니다.
첫째, 세온의 신금이 잇목을 인신충으로 타격하여 꽉 묶여있던 인해합을 통쾌하게 풀어버립니다. 둘째, 이 신금은 연월에 있는 사화와 사신합으로 강하게 얽히며 사화를 요란하게 합동시켜 발동시킵니다. 셋째, 이렇게 강력하게 발동된 사화가 마침내 내 안방인 해수를 사해충으로 정면 타격하며 안방으로 맹렬하게 밀고 들어옵니다. 즉, 대운의 신해천으로 꽉 막혀있던 결혼운조차도 세운이 오자 묶인 것을 인신충으로 틀고 사신합으로 발동시킨 뒤 사해충으로 안방문을 열어 기어이 궁과 성을 완벽하게 연결해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긋지긋한 동거를 끝내고 마침내 정식 혼인에 골인하게 만드는 맹파명리의 소름돋는 은기인 타이밍의 마술입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앞선 기막힌 3단 연쇄작용으로 마침내 안방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란한 폭풍을 뚫고 안방을 차지한 진짜 주인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바로 시주에 있는 이민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궁금하실 겁니다. 대체 어째서 일지의 해수와 시주의 이민을 똑같은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일까요? 바로 여기에 맹파명리의 위대한 비결이 숨어 있습니다. 천간을 보십시오. 임수입니다. 임수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일지 해수입니다. 그리고 일간인 나 정화와 시간의 임수가 정임합으로 뜨겁게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를 보십시오. 내 안방 해수와 시지의 잇목이 인해함으로 단단하게 묶여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천간 정임합, 땅에서는 지지 인해합, 이렇게 위아래가 빈틈없이 하나로 꽉 결속되어 있기 때문에 해수와 이민은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완벽하게 동일한 한 사람인 것입니다. 즉, 운에서 날아온 신금이 안방문을 열어젖히자 애초부터 하늘과 땅으로 나와 굳게 묶여있던 진짜 남편 이민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고 완벽하게 한 몸으로 안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적 같은 평화도 오해가지 못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어째서 병인년이 오자마자 부부가 처절한 별거에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여기에 맹파명리의 소름돋는 이치가 숨어 있습니다. 본래 이 사주는 연월에 있는 두 개의 사화가 내 안방인 해수를 사해충으로 끊임없이 때리고 있어 혼인이 몹시 위태로운 구조입니다. 앞서 정식 결혼이 가능했던 이유는 경신대운의 신금이 날아와 사화를 사신합으로 묶어주어 안방을 지키는 든든한 방어막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병인년이 오자 운명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세운의 인목이 날아와 대운의 방어막인 신금을 인신충으로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방어막이 깨져 묶여있던 족쇄가 풀리자 두 개의 사화가 다시 맹렬하게 발동하여 내 안방 해수를 사해충으로 무자비하게 때려 부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세운 천간에 뜬 병화는 정화인 나의 남편을 노리는 겁재, 즉 다른 여자를 뜻합니다. 든든했던 방어막이 깨져 안방이 폭격을 당하고 남편 주변에 다른 여자의 기운마저 감도니 이 요란한 사해충의 파동을 견디지 못하고 부부는 결국 등을 돌려 별거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기사년이 도래하며 잔혹한 운명이 터집니다. 구독자 여러분, 왜 하필 기사년일까요? 여기에 맹파명리의 기막힌 타이밍 법칙인 출현응기가 숨어 있습니다. 사주 원국을 보면 내 안방 해수를 보수기 위해 곁에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두 마리의 무사온 뱀, 사화가 있습니다. 이 사화가 운명의 시간인 기사년 세운을 만나자 마침내 현실 세계로 직접 살아서 튀어나온 것입니다. 사주에 잠복해 있던 시한폭탄 사화가 제 시간에 나타나 직접 스위키를 눌러버리니 무서운 사해충이 폭발하여 부부궁 해수를 무자비하게 산산조각 내 끝내 이혼 도장을 찍으며 무너지고 마는 완벽한 파국입니다. 철록으로 에워싸인 눈부신 미모와 춤사위도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던 헌신도 결국 남편궁이 부서진 사주에 덧합해서는 그녀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철록으로 에워싸인 눈부신 미모와 춤사위도,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던 헌신도, 결국 남편궁이 부서진 사주에 덧합해서는 그녀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맹파명리에는 혼인과 말년의 길흉을 단숨에 짚어내는 아주 무서운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일시에 비겁과 인성이 있으면 말년에 철저히 고독하다는 법칙입니다. 명리학에서 일주와 시주는 나의 은밀한 개인 공간인 주위이자 인생의 늦은 시간인 말년을 뜻하는 궁위입니다. 이 안방과 말년의 자리에 나를 뜻하는 비겁과 나를 돕는 인성만 가득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곁에 배우자나 결실이 머물 틈이 전혀 없이 오직 텅 빈 방 안에 쓸쓸한 나, 자신만 덩그러니 홀로 남겨진다는 독신과 고독의 물상을 뜻합니다. 화려했던 사화의 유혹도, 기적 같았던 인목 남편과의 결합도 모두 충으로 산산조각난 채 결국 그녀에게 허락된 종착역은 텅 빈 무대 위에서 홀로 타오르는 정화 촛불 같은 지독한 외로움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주팔자에 새겨진 잔혹하고도 슬픈 운명의 인과율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 부탁합니다. 이상 일타맹파였습니다.